그래서 몸을 스캔하고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 얼굴, 손, 팔, 발가락까지 모든 신체 부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천천히 느끼며 지나가십시오. 온몸에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후에는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몸과 마음은 더 평화롭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경고한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뇌를 가능한 한 바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바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일상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집중하는 기간이 실제로 정신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 더 생산적이 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목을 읽었습니다. 전기공학은 매우 어렵고 회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연의 법칙이 전기회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으며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즉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 중 일부는 남겨두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몇 가지 짧은 내용이 있는데 단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명상은 매우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직접 해보면서 배워야 하고 명상하면서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이며 당신의 명상 수행 또한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방식은 저에게만 적합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기본을 배웠고 수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제 성격과 본성에 자연스럽게 맞춰졌으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때로는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명상은 그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또한 매우 창조적입니다. 당신은 명상 수행을 당신의 생활 방식, 당신의 일상에 맞게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명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버스 안에서 명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네, 아주 간단합니다. MRT를 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명상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요. 식사하면서 명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주의 깊게 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말하면서 명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군요. 오랫동안 배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하셨군요.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동으로 LGBTQIA 비밀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싶든 말든 당신의 생각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입에서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것은 같은 과정이지만 당신은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뇌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주의 깊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렇게 주의 깊게 하십시오. 명상 수행자는 그렇게 주의 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면 더 나은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고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점은 명상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1983년, 84년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상 상태, 명상 수행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논의할 때 저는 그들에게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서 더 이상 생각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심리학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의식이 없거나 잠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여전히 완전히 깨어있고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명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명상 수행을 개발해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시대 이전에도 많은 명상 수행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서 그들은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발견했는데 한 사람이 앉아서 명상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림이 약 6천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것이 추정치입니다. 즉 적어도 약 6천년 전부터 그 동굴에서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매우 조용하고 고요하게 한 대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예술입니다. 즉 창의적입니다. 명상할 때마다 매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6살 때 명상을 시작해서 지금 56살이니 40년 동안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 명상 수행은 4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마음은 매우 활동적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심지어 생각을 관찰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년간 명상을 수행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즉시 마음을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즉시요.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연습의 문제이며 배우는 문제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큰 성취입니다. 컴퓨터에서 지우기 키를 누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정화하고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맑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시간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맑고 맑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맑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바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명상은 마음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술만이 아닙니다. 명상하면서 마음의 본성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아비담마 ABHIDHAMMA 수업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다른 종류의 정신상태, 즉 지타 CHITTA가 있고 52가지 지타 세이커스 CHITTA 거즈, 즉 정신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상을 정말로 수행하고 마음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면 그러한 정신상태와 정신적 요소들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상태, 이것은 자해입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 주의 깊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함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타 SADDHA입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평온함입니다. 이것은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러한 각각의 정신적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마음의 과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심리학 책을 읽었고 꽤 많이 여행합니다. 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1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와 심리치료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이 심리학자들과 심리치료사들을 만날 때 저도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마음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저에게 마음 마인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30년 이상 명상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해 배우고 마음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을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괜찮지만 명상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본성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명상 수행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뜬다면 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상 스승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뜬다면 당신은 그 자비에 달려있지 않다.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은 그 자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명상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본다면 명확하게 보고 지혜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자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행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비에 달려있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옛 질문으로 돌아가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을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정말 확실합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요. 네,
네, 물론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방식과 똑같이 그들은 다른 삶으로 갑니다. 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네, 개도 죽고 환생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지금 당장은 증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않지만 귀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아주 깊은 숲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혼자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이 많다고 말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많은 유령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특히 이른 저녁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손전등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그것은 정말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오두막이 아닌 작은 벽돌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은 이 크기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위해 다나데이너를 받으러 어떤 사람의 집에 가야 했습니다. 이 집에는 모기를 막기 위한 방충망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문은 안에서만 닫고 잠글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방충망문을 닫고 잠그지만 밖에서는 방충망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 문이 있는데 그것을 닫고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충망문을 그냥 붙여놓고 그 나무 문을 닫고 밖에서 잠그고 친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무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창문으로 침입해서 방충망문을 잠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러보았습니다. 단층 집이라서 모든 창문을 둘러보니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범하에서는 철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격자, 철망, 창문, 채창살. 네, 창문, 채창살입니다. 그래서 집에 침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릴, 오케이, 게릴, 빈투, 자디이야, 티다크, 무다, 윈투, 맥마스키루마, 자디사야, 티다크, 타팟, 마스크, 켈루마, 사야, 무스티, 메막사, 빈투, 스크린, 탱간, 상앗, 케라스단, 맹암빌, 단사야, 마스쿠, 단사야, 비키르이니, 상앗 안에, 단, 사야, 마호, 메메릭사, 사마, 아다, 아파 마이너스 아파, 양, 사라진 것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누군가 훔쳐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전등과 몇 개의 시계, 작은 시계도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마도 공기가 스크린 도어를 쏘고 강탈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탈이 아니라 찰칵하는 소리였습니다. 확장하고 측정하여 강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탈하고 스크린 도어를 매우 세게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우연히 손가락이 올라가고 다치기를 바라며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몸이 있기 전에 마음이 명상할 수 있을까요? 몸 없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씻을 수 있습니다. 꿈은 스스로를 씻을 수 있고 그것 또한 명상입니다. 습관을 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요. 그러니 명상 수행을 실험해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심지어 여기서 죽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상을 즐겼고 명상 수행은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명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스승님이 명상 지침을 주셨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명상해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기 싱가포르에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갑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저는 제 몸의 주의를 기울이고 제 몸이 걷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걷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것을 즐기고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각, 좋은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걸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경치를 좋아해서 산책을 가고 아름다운 경치를 발견하면 그냥 앉아서 경치를 바라보고 너무 몰두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저 자신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몰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앉아서 일몰을 볼 좋은 장소를 찾고 해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평선에 닿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나는 온전히 집중하여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러고 나면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또한 명상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세요. 자신만의 명상 수행을 만드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에 있는 대로 명상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제 방식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명상 수행을 꿔안했지만 가르침의 핵심을 취했습니다. 알아차림, 마음의 현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에서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냄새 맡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는 무엇인가를 먹고 있다면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만의 명상 수행을 꿔안했고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면 저는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명상 수행을 흥미롭게 만들고 창조적으로 어디서든 창조적으로 만드세요. 요리하더라도 창의적이라면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창의적이라면 그것을 좋아할 것이고 자신의 발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분과 기쁨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명상 수행을 꿔안하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주저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침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십시오. 몸에서 느끼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침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정문은 이제 장기 기증을 합니다. 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기 기증이요. 법을 바꾸고 있다는 뜻인가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질문이군요. 네,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 사람이 더 이상 의식이 없을 때 혈액을 펌핑하여 몸을 살아있게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실제 의식은 없습니다. 책에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론은 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고 다른 삶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심장도 심장을 빼내고 펌프를 달아 혈액을 펌핑하여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폐이식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